우크라이나발 에너지 위기가 여전히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관 가동을 결국 중단하면서 유럽에는 비상이 걸렸고요. 긴 에너지 위기에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반러시아 대오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된 대규모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의 원의 가동을 중단했다고요? 우리 시각으로 월요일 오후,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부터요. 가스관 잠겼습니다. 예. 물론 한시적인 조치인데요. 앞으로 열흘 동안입니다. 부품 바꾸고요. 유지 보수를 위해서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문제의 가스관은 러시아 북서부에서요. 발트 바다를 통과해서 독일로 연결한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예. 수송 용량 한 해 약 550억 세제곱미터나 됩니다. 예. 자, 러시아의 이번 가스 공급 중단 조치 정말 예정된 열흘에서 끝날까요?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지금 안보 앵커 말씀하신 그겁니다. 예. 유럽은요, 이번 조치가 부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 말 그대로 부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더는 지원하지 말라. 그런 압박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번 조치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나라 바로 독일입니다. 유럽의 공장이라고 하죠. 독일은요, 전체 에너지의 3분의 1을 지금 현재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 경제부총리 이런 말 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말 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예. 이 같은 러시아의 불순한 의도를 세계가 의심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는요, 독일 가스관뿐 아니라요, 이탈리아로 가는 가스 공급 물량 오늘부터 3분의 1 줄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급 물량을 줄였는지 그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자, 이탈리아 역시도요, 가스 수입의 한 40% 이상 러시아에 지금 의존하는 나라예요. EU국, 나토국을 향해서요, 이제 러시아가 에너지 전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뭔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나선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예. 조금 뜬금없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요, 그 문제가 된 가스관의 그 핵심 부품, 가스 터빈의 수리를 맡긴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물론 수리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캐나다,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려주기를 미뤄왔던 건데, 이제 말을 바꿔서 터빈 돌려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가요, 직접 받지 않으면 독일 거쳐서 전달하겠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급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터빈을 돌려주겠다는 거는 대러시아 제재를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원칙을 벗어난 결정.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런 조치가 좀 상당히 불편할 텐데요. 자, 우크라이나 진짜 펄쩍 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요, 직접 성명까지 냈습니다. 캐나다에 지금 우리 너무 실망했다. 그런 말 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 할지 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면서요, 유감이라는 말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캐나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 아닙니까? 그렇죠. 제 예상을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미국은요, 캐나다의 이른바 제재 면제 결정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변인 이름으로 성명을 냈어요. 그 성명을 보니까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푸틴의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는 불가피하다. 그런 말 했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우크라이나 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에너지를 무기로 한 러시아의 압박, 지금 효과가 나오니까 이게 더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여서 걱정입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실 에너지라는 게요,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재화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그 나라의 매장량 많아야 하고요. 예. 또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그런 캘 수 있는 인프라 충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요, 중동으로 달려가서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생산을 해서 기름값 떨어지는 거 좀 줄여달라고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입니다. 사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뭔가 요구가 분명한 만큼 이 사우디 방문에는 선물도 충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선물 보따리요,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조금 전 들어온 외신을 제가 확인해 보이니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용 무기를요 다시 팔 거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사우디는요 줄곧 미국이 그동안 판매 금지를 하던 공격용 무기 좀 판매 금지 해달라는 이런 요청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 행정부가 이거를 풀지 말지 내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미국의 오랜 우방이고요. 최대 무기 수입국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에 반체제 언론인 암살 사건 등으로 관계 많이 불편해졌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 대놓고 말 그대로 왕따해온 나라입니다. 전쟁이 촉발한 이런 에너지 위기. 자, 그동안 세계가 주목하던 게 인권 그리고 뭐 화석연료 사용 금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이번 전쟁 그리고 에너지 위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에너지 위기 문제 살펴봤습니다. 국제부 이승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